아줌마.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근데 너 어디 갈 데 없냐? 애하고는 어떤 관계? 어쩌고 싶은 거야? 니까지 네 인생이 뭘 한다고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너 같은 인생이. 너는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정리는 지민이가 잘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거침없고. 미쳤네, 제가 뺄게요. 네, 저희 미스백 영화는요. 일단 실화 모티브로 구성이 된 영화이고요. 요즘 시대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미스백 캐릭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좀 버림을 받고 또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의도치 않게 세상과 문을 닫고 살아가던 여자가 이제 정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닮았던 아이를 보면서 외면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요되면서 마음을 열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소재들의 영화 장르들이 있지만 저희 영화는 실제로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거라서 영화 속 캐릭터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어딘가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법한 캐릭터들로 이제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개인적으로도 뭐 아동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배우로서 이제 분명히 뭔가 그전과는 다른 변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겠지만 사실 100% 시나리오에 빠져서 이건 무조건 하고 싶다였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저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백상아란 인물이 어른이지만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그런 어린 나이에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그 여자아이가 굉장히 서툴게 자기랑 닮은 아이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들끼리 만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저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었고요. 외면을 나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조금 저런 캐릭터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이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긴 하지만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여질 때 많은 분들께 조금 공감을 얻고 또 뭔가 관심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가 배우로서 조금 그래도 뭔가 큰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백상아스러울까, 그 백상아스러울까라는 점은 이제 상아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전과자로 살면서 나와서 사실은 이 생을 살고 싶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조금 자살을 해보고 싶었겠구나 이 캐릭터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이 백상아가 살아온 시간을 사실 얼굴에 담고 싶었던 부분이 커요. 그래서 조금 뭐 거친 피부나 잡티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만들게 됐었고 뭔가 노랗게 탈색된 머리나 빨간 립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아가 거칠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백상은 굉장히 작고 체구가 작고 여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네 나 건들지 마 이런 반항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강한 모습들 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건 그렇게 살아왔던 상아의 감정을 내가 어디까지
공감하면서 표현할까가 제일 어렵고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비주얼적으로 그런 거를 노력을 한들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나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제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이미지들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리란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고 상아를 안을 수 있는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조금 상아한테 조금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이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자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화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나 뭐 책임감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이번 영화 개봉하시면서? 사실 이 영화를 임할 때는 그냥 정말 백상아를 내가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개봉할 때쯤이 다가오니까 정말 그 이제 책임감과 무게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한국 영화계에 이렇게 여자 이야기나 여자 배역 롤들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누구나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금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조금은 더 많은 여성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는 희망도 작게나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둔 부분은 이제 아이에 관한 이야기,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까지는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손가락 반지가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미쳤네. 제가 뺄게요. 자주는 아닌데. 네. 혹시나. 소리가 들어.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이지영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 다 작업하시고 실화를 모티브로 본인께서 약간 힘든 시기에 외면했던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쓰신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 감정선에 대해서 표현이 정말 되게 섬세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나 시아 양한테 주는 디렉션 또한 좀 더 정교하고 백상아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현장에 올 수 있게끔 아침에 또 막 이런 장문의 편지와 또 그날 들었으면 좋을 음악까지도 선물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신 감독님이셨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저랑 뭔가 디테일하게 싸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백상아라는 인물을 표현해내는 데까지 그 정말 질기고 질긴 싸움의 고통의 시간들이 잘 묻어났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아양 같은 경우는 첫 영화예요. 첫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체구는 작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에너지는 저보다 너무 컸어가지고 진짜 그 친구한테만큼 대배우라고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항상 현장에서는 지은이로 살아갔었고 지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씻지도 않고 정말 밥도 먹지도 않고 손톱도 다 길러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굉장히 담담히 불평불만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감독님과 물론 이희준 배우님도 그렇고 많은 캐릭터들에 들어와준 배우분들이 정말 그 역할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처럼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저 역시 상아로서 조금 더 깊게 진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장섭이란 형사는요.
백상아의 과거를 아는 형사인데 그러면서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마음의 빛처럼 백상아를 계속 지키게 되는 그런 형사입니다. 그리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상아가 지은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고집을 옆에서 또 봐주면서 함께 둘 다를 지키게 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가장 연기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나라면 이렇게까지 진짜 이희준이라면 이렇게까지 여성을 위해서 할까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걸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그런 뉴스라든지 또 뭐 유치원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이 보게 되었고 뭐가 문제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참여를 하면서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지원 감독님은 여성이시지만 남자보다 더 털털하시고 속마음을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전혀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있다거나 애둘러서 표현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바로바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예. 제가 연기하면서 느꼈던 거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연기하면서 제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지킬까? 그 마음의 빚이 도대체 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만일 우리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디까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혹여 모른 척 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작업하게 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옆집에 사는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당했던 어떤 걸 제가 목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어떤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이야기가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겪으니까 더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작업할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또 그때 터졌었고, 그래서 그 사건들과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이 이야기의 모티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백상아라는 사람이 그 원치 않는 어떤 일을 겪으며 전과자가 되고 온갖 이제 손으로 하게 되는 뭐 세차장 일이라든지 마사지 일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이름보다 더 미스백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리던 이름이었어요. 그 호칭이 그런데 자신도 어떤 전과자로서 세상에 등을 지면서 백상아라는 실명보다는 미스백으로 불리는 게 더 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떤 지은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이 나를 미스백이라고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스백이라는 호칭으로 지은이가 상아를 부르게 됐는데 이 미스백이라는 호칭을 지은이가 어떤 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미스백이라고 부를 때마다 상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스백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둘 사이의 마법과도 같은 그런 주문 같은 단어를 제목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도 그 아이를 지나쳤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그런 아이를 알면서도 지나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영화가 어떤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그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수많은 지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지민 씨는 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한지민이란 배우의 이미지는 굉장히 여리고 여성스럽고 단아하고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지민 씨의 이미지는 그 반대였거든요. 저 배우에게도 저렇게 숨겨진 강인하고 좀 날새고 좀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지민 씨가 아마 이런 역할을 맡으면 제가 그걸 좀 더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지나치지 못하는 한 여린 여자의 마음까지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지민 씨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지민 씨는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좀 이렇게 거침없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작업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돌려서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없이 다이렉트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교환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어떤 지민 씨의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백상아 캐릭터를 좀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제 초청 소식을 받았을 때는 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준비한 기간과 아니면 뭐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이 좀 이렇게 거칠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담담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근데 좀 뒤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알려져서 해외에서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아이를 지나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더 그런 분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를 좀 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더 기뻤고 좋았습니다. 미스백도 그런 이야기지만 어떤 인간과 그 인간이 세상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감독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은데 차기작도 아마 인간이나 어떤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백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기가 원치 않게 전과자가 된 백상아라는 여자가 자신처럼 세상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이 소재, 이 이야기, 우리 영화가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들었어요.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극장 미스백을 찾아주시면 또 이런 소재지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가 상처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상처 다 있잖아요.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사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렇게까지 뭔가 외롭게 처절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이일 때는 좀 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미래까지도 조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도 지은이한테 백상아라는 인물이 손을 내밀어 줬듯이 마지막에는 많은 관객분들이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 갈 데 없냐? 물어보네. 야.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근데 니네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천국. 나만 없어지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뭔 일 있지? 니까지도 인생에 뭘 한다고 남의 인생에 껴들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미스백은 미스백이 싫어요? 이제 인생 그만하라. 나는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